네, 안녕하십니까. DSK 2025 특집으로 오늘 제가 만나볼 기업은 이제 오랜만에 또 모셨습니다. 무지개연구소의 김용덕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드론 쪽에 산업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드론 산업에 대한 뭐 최근 이슈, 트렌드? 드론에 대해 관심 없던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 있는 이유가 좀 그렇지만 자폭 네. 드론, 아, 군사 드론 그렇죠. 한참 아마 전쟁 이슈 엄청 때문에. 많이 듣고 네, 언론에도 네, 많이 네. 이제 이슈가 된 것 같은데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이제 드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준 게 네, 네.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네. 이스라엘 전쟁 때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 국방 쪽은 이제 과거부터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죠. 기술에 대한 도전적인 이슈가 많았는데 네. 이제는 진짜 해야겠다라는 게 네. 좀 국방 쪽에서도 많이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덩달아 모든 기술이 이제 우주항공 국방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민간에서도 덩달아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는 뭐 필요가 아니라 이제 필수다라는 그런 사업이어서 저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호재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전쟁이라는 큰 이슈가 네. 좀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데 큰 아. 역할을 한 것 같고 거기에 따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네. 것도 드론을 통해서 또 드론을 또 대응을 해야겠다. 네. 뭐 대드론 방어 네. 그리고 드론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하니 네. 이제 우리는 방어적인 수단으로 또 드론을 어떻게 쓸 것이냐 네. 이런 고민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팬데믹 이후로 인구 절벽으로 또 가고 있고 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인 이동체에 대한 활용도가 또 관심이 늘어났죠. 많아지니 네. 또 자연스러운 게 또 무인 항공기도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로봇의 한 영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또 같이 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무지개연구소를 모르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무지개는 알겠죠. 네. 드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무지개연구소를 모를 수가 없는데. 뭐 많이 알아주시는 거는 감사한데 이름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무한 창의 지식 개발. 무한창의 줄여서 무지개이긴 한데 아. 근데 뭐 이제는 크게 어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무지개라는 의미가 또 여러모로 네. 또 좋은 의미에서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쟁에 대한 네. 드론이 또 색깔이 되게 네. 어두운 색깔인데 아. 무지개라는 색깔이 또 희망과 발전 되게 좀 이런 좋은 게 이미지잖아요. 있으니까 그래서 좀 각인되는데 무지개연구소라는 이름이 많이 좀 얘기가 되지 않나. 작년에도 사실 대표님 뭐 몇 번 또 뵙고 인터뷰도 하고 전시회 때도 뵀는데 2024년 성과 그다음에 2025년 좀 이슈 일단 작년에 어떤 성과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 드론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네. 사실 드론이 필수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드론이 없다고 해서 삶이 피곤하거나 그렇죠. 힘들거나 네, 그러진 네, 않잖아요. 네. 얼마든지 드론을 대체할 그렇죠. 수 있는 사실 지금 드론이 이제 물류 분야라든지 네. 뭐 정찰 분야 네. 그리고 또 산불 화재 네. 뭐 이런 기타 여러 부분에서 네. 활약은 네. 할 수 있다. 그리고 활약하는 곳도 있다는 걸 알지만 워낙 이제 사회 인프라가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는 잘 굉장히 돼 좋고 있으니까. 하니 네. 굳이 필요 없다.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도 네. 보편화가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네. 아직 없다고 해서 힘들진 않지 않습니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뭐 네. 지금도 크루즈 컨트롤이나 저수준의 자율주행은 네. 이미 이제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드론 업계에서도 뭔가 빅 이슈가 있으면 좋겠다. 정말 드론 아니면 안 되겠다.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뭐 섬간 배송을 한다든지 네. 특히나 이제 산불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네. 사실 주간에 그 산불 진화는 헬기로 하면 아주 최고이긴 한데 그렇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헬기 조종사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야간 비행은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밤에 산불이 번지는 거에 대해서는 네. 속수무책으로 쳐다봐야 되니 드론이 이제 화재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소화탄을 투하를 한다면 네.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리고 지금 군 병력도 굉장히 네.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경계 감시에 대한 부분에서 네. 이런 이슈가 생겨버리면 맞아요. 지금 우리 적에게 이제 노출되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드론이 역할을 해주면 충분히 효과적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는 인지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 기술이 가능할까 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품었죠. 그런데 이번에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면서 그게 이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과연 될까? 이게 필요할까 했던 부분이 네. 전 세계적인 이슈가 생기면서 그렇죠. 가능하다는 걸 보이는 순간부터 저희도 기회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기회가 생겼다. 예.
2024년 사업 중에 영상 네, 보여주셨어요. 네. 그거 한번 보면서 잠깐. 크게 세 가지인데 민간 분야랑 국방 분야 이런 쪽에 저희가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나오는 거는 여수 네, 코리아네요. 네. 이거 어떤 영상이죠? 실제로 여수는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섬이 굉장히 많은 네, 네. 되게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네, 맞아요. 또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네. 이런 이제 어촌계에서 사실 이제 정조 여건에 취약한 네, 분들도 네. 많이 계시고 그리고 관광지로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네, 네. 사실 좀 많이 필요했던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호텔에서 여수에 있는 전복을 섬에서 양식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주문을 해서 바로 상지에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보내주면 어떨까?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국토부에서 실제로 표준 가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네. 이제 드론을 배송하고 네. 그리고 안전을 대책하고 그 드론에 대한 항로를 열어줬어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네. 제도가 이제 뒷받침을 해주니 네. 기술을 가진 회사들은 바로 실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보시면 드론을 운용하는 관제센터, 네. 그러니까 여기가 물류 지점이죠. 네. 물류 지점에 음식을 갖다 주면 이렇게 관제센터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완전 자율로 호텔에 있는 옥상에 있는 지점까지 물건을 직접 배송을 해줍니다. 저걸 받아보시는 분들이 반응은 너무 좋았을 주고 것 하니까 같아요. 너무 좋아했고 보면 창원도 있네요. 우리가 창원도 일반적인 산업단지라고 보는데 네, 네, 창원도 네. 되게 예쁜 도시입니다. 이게 녹지도 산이 많고 녹지도 바다도 많이 있고. 있고 네, 네.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깨끗한 공원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사실 편의점도 좀 찾기 힘들고 네. 쓰레기통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캠핑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러닝도 하는 그런 시민들이 그런 생수라든지 간단한 네. 다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공원 배송 일종의 편의점이죠. 편의점에서 물건을 이제 준비를 해서 마찬가지 국토부가 이제 가이드해준 네. 드론 배송 거점에 대한 이제 버티포트라고 부르죠. 네. 이제 이런 공항에서 이제 주문을 하면 저희가 거기까지 근처에 갖다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손바닥 위에 올려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가장 가까운 거점. 배송점에 거점에서 출발해서 네, 지금 보이네요. 네, 이렇게 낙하를 해주면 이제 가져가는. 지자체에서 이런 수요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경쟁을 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토부가 네. 허가를 해주고 네. 국토부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 일부 예산 지원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네, 들여서 네. 하기에는 제도적이나 비용적인 것도 굉장히 힘들죠. 네, 네, 그래서 네.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올해도 또 이런 유사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했는데 저희가 경쟁에서 이긴 거죠. 총 2개의 지자체가 저희 제품을 이제 희망을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뭐 저희 같은 경쟁 회사 또는 뭐 새로운 아이템으로 제안했는데 저희가 한 10몇 개의 지자체 중에 2개 지자체가 모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수행을 했죠. 선정은 이제 국토부에서 네, 하고. 국토부하고 국토부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네, 선정됐고 뭐 이런 준비들이 뭐 작년에 딱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미리 실증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왔던 것을 작년에는 고무적인 것은 이제 국토부가 본격적으로 이것을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마 이제 기사에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국토부가 이제 500개 이상의 배송점을 만들어서 국토에 대한 이제 스마트 물류 체계를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드론도 항공기 영역으로 파악하고 드론도 안전한 운항을 위한 안전 교통 관리 체계와 그리고 드론의 항로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겠다 하면서 모든 게 이제 맞춰진 거죠. 이제 세상이 이제 드론을 이제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에서 민간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지금 이제 연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곧 뭐 다음 주죠. 네. 드론쇼 코리아, DSK 뭐 참가 계획도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제품과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뭔가 쇼잉을 하실 계획인지 이런 전체적인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 회사는 이제 안 까먹으실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무지개 연구소. 무지개 연구소를 또 다른 이름으로 하시는 고객이 있어요. 저희 회사가 브랜드 이름이 이제 아리온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리온으로 이제 드론 쪽에서는 아리온 플랫폼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고객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리온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이게 스테디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디바이스고 이번에 드론쇼 코리아에 이제 런칭을 한 게 이제 이렇게 두 손으로 쫙 붙이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럼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네 지금. 네, 네. 아, 네,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네, 이제 네. 생각하실 건데, 네, 그 드론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건데, 네. 드론에는 핵심 장치가 비행 제어 장치라는 게 비행 있습니다. 제어 장치. 네, 네. 플라이트 컨트롤이라는 네, 네. 또 줄여서 FC라는 부르기인데, 그 FC가 뭐냐면 네. 드론의 자세를 잡아주고 아, 지상에서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명령을 하면 네. 앞으로 가고 뒤로 가라는 명령을 네, 네. 수행하는 게 비행 네. 제어 장치라는 FC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원리는 우리 공원에 가면 두 발 달린 바퀴 아, 달린 네, 네, 네. 자세 제어하는 네, 네. 거. 그거랑 원리는 같습니다. 아, 모터 4개든 6개든 8개든 네. 이제 그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네. 내장되어 있는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뭐 지잡기 센서를 합성을 해서 네. 알고리즘을 통해서 비행 자세를 유지하게끔. 네. 뭐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네. 뭐 원리로 네. 너무 들어가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비행 제어 컴퓨터는 사람으로 친다면 간뇌에 해당을 해요. 아. 그러니까 생명의 기작에 명령을 주면 팔다리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아.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가만히 드론의 생명 유지는 호버링인 거죠. 그런데 지금 가지고 나온 거는 미션 컴퓨터라는 거예요. 이제 미션 컴퓨터는 네. 말 그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컴퓨터. 드론이 하늘에 뜨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론이라는 것은 하늘에 비행한다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수단인 거죠. 그렇죠. 목적인 때가 있었어요. 네. 언제냐면 이제 라이트 형제. 아, 나는 거. 날아보자. 나는 게 목적이었지 그때는. 예. 저희 라이트 형제를 소환을 해서 지금 세상이 보면 네. 비행기가 이렇게 쓸 수 있어라는 걸 깜짝 놀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당시에는 15초 비행이 목적이었으니까. 지금은 사람도 태우고 그쵸. 물건도 싣고 네. 심지어는 뭐 무기까지 탑재할 네, 수 네, 있는 이런 비행기까지나 우주로 나가니까. 네. 그래서 드론도 사실 과거부터 있어 왔던 네. 무인 비행 장치의 한 부분이고 아, 이제는 플라이트 컨트롤뿐만 아니라 네. 이제 하늘을 나는 게 이제 수단이 되었다. 그렇죠. 이 드론을 뭘 할 건가? 저희 회사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라는 것이 바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네, 부르는 네. 우리 스마트폰에 그 카카오톡, 네. 유튜브, 네. 우리가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그러지 기종을 말하지 않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아이폰이냐, 네. 안드로이드 폰이냐. 그게 아리온의 의미입니다. 네. 저희 아리온은 이런 드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네.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아. 그게 바로 이 미션 컴퓨터를 드론에 탑재함으로써 네. 가능하게 하고 이 미션 컴퓨터 안에는 네. 아주 고고도의 연산이 가능한 그래픽 카드와 CPU, 기타 이제 드론에 탑재되는 네, 센서들을 네, 연결할 네, 수 있는 포트들이 네. 있어서 네. 여기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네. 뭐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그런 드론을 자율 비행하기 위한 네. 항법이라든지 네. 그리고 군집 비행을 하기 사용 위한 목적에 따라서 항법이라든지 네.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서 네.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을 모니터링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뭐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네. 다양한 어떤 어플들이 있고 네, 네. 또 사용하는 목적에 네. 따라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아리온에서 구현할 네, 수 있는 네. 거죠. 아리온은 하나의 체계입니다. 네. 운영 체제이자 네, 하나의 네. 체계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리온이 설치되어 있는 네. 드론이라는 것은 네. 아리온 미션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는 드론은 아리온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네. 원격으로 제어되고 다양한 자율 비행하고 목적에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객체를 판단하고 네. 객체를 트래킹하고 네. 객체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임무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게 이제 아리온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우측에 새로 이번에 네, 네. 또 런칭할 때 이것도 설명 목적 자체는 같습니다. 같다. 네, 갔는데 일단 생긴 게 네. 또 근데 좀 뭔가 샤프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되게 상당히 좀 샤프해졌는데, 고가일 것 같은 네. 느낌이. 샤프해졌는데 이제부터 진짜 두뇌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에는 좌뇌, 우뇌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간뇌가 없으면 네. 좌뇌, 우뇌도 동작을 못합니다. 아. 세 개의 뇌가 움직이는 거죠. 네. 그래서 간뇌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제가 플라이트 네, 컨트롤러였는데 네, 네. 이게 전면부에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내장이 되고
뒤에 좌뇌 우뇌 역할을 하는 네. 실제 미션 컴퓨터가 들어서 이제는 크게 머리 두 개가 이제 움직이는. 네, 그러면서도 더 작아지고 그리고 두뇌가 얘에 비해서 네. 한 50배 이상 똑똑해졌어요. 가격도 상당히 차이가 나겠는데요. 물론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지만 네.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투자하는 비용만큼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별도로 이제 운용했던 것을 하나로 함으로써 상당히 저렴하게 전체적으로 더. 가격은 낮아졌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어드밴스 에이비오닉 시스템, 네, 진보된 항공전자 시스템으로 이제 새로운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도 발표하는데 네, 성능은 되게 좋아졌는데 가격이 엄청 낮춰지니까 사람들이 뭐 환호했거든.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파트너를 엔비디아로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엔비디아 칩셋입니다. 얘도 엔비디아 칩셋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원하는 바가 지금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시스템 온 모듈이라고 해서 SOM이라는 칩셋 형태의 PCB를 제공합니다. 이 PCB를 이용을 하면 이제 드론이든 로봇이든 고고도의 연산과 그래픽 처리를 가능하게끔 하는 연산 장비를 제공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쓸 건가는 우리의 몫인 거죠. 저희 같은 회사. 그래서 이 부분이 엔비디아사의 모듈 부분이고 저희가 이 외격에 있는 이 전자 회로 보드를 만들었죠. 이걸 캐리어 보드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조립 PC를 사면 CPU를 인텔에서 사고 또는 AMD에서 사고 메인 보드를 뭐 아수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를 사지 않습니까? 예전에 IBM이 그런 걸 보드를 만들고 인텔에서 공수해서 하나의 워크스테이션이나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메인보드를 만드는 형태가 이제 IBM의 비즈니스 모델을 닮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뭐 그런 개념에 착안해서 저희가 이런 무인 이동체에 꼭 맞는 이런 소형화되고 고성능 칩셋을 탑재하고 비행 제어, 그 다음에 그런 임무 제어를 다 통합해서 하나의 컴퓨터 보드로 만든 게 바로 아리온 AAS, 어드밴스 에이비오닉 시스템을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적용 가능한 분야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사실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쪽 산업 분야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그런 차원에서 DSK 또 가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간 쪽에 좀 집중했던 사업을 좀 보여드렸다면 사실 이거 외에도 드론 배송 외에도 어떤 산불 감시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 감시 뭐 이런 체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영상을 보여드렸고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조금씩 계속 준비해왔던 것이 국방 산업입니다. 이게 국방 관련된 영상인데 저희가 이제 국방 쪽에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 군에서 이제 드론을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멀리서 적이 어떻게 양상인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면 뭐 100점 100승이다 뭐 나를 알면 100승이다. 그만큼 적보다 내가 적의 동태를 빨리 알아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고고도에서 멀리 바라보면 적의 탱크나 적의 인원들이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 속에는 어떠한 정보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상 속에 사람이 있거나 탱크가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뭔지는 알았어. 뭔지는 아는데 얘가 어디 있어. 사실 대략적인 위치만 알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비행기를 타면 이륙했을 때 창문 열지 않습니까? 바깥 보면 와 멋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있는 빨간 벽돌집 위치가 좌표가 어딘지 그건 모르잖아요. 대략 그냥 보여지는 실물. 근데 군은 그걸 원합니다. 그 좌표를 알아야 적 위치에 타격을 하거나 저기에 뭐 특작 부대를 보내거나 확인할 수 있게. 그런데 그 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적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은 계속 대상을 타겟하고 추적을 해야 되고 추적을 하면서 움직이는 동선에 대한 위치 좌표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미션인 겁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푸는 게 바로 아리온 미션 컴퓨터에서 푸는 거죠. 그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해당 기술은 이제 2023년도에 실제로
드론 기술 경연대회에서 저희가 우승을 했던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드론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상의 적을 우리가 ROI를 그어서 타깃을 하면 그때부터 추적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DJI사나 뭐 이런 중국 드론 회사들도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인공지능을 좀 더 가미를 해서 이렇게 숨더라도 형태가 바뀌더라도 그 전에 이미지를 기억했다가 계속 추적하고, 그리고 보시면 군사좌표가 나옵니다. 이 군사좌표가 드론의 위치가 아니라 실제로 영상 속에 있는 이 대상에 대한 위치 좌표입니다. 두 번째는 더 빠르게 이동하는 차입니다. 저희가 줌인을 해서 그렇지만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영상 속에서 빠르게 움직여버리면 내 시야에서 벗어나겠죠. 그쵸. 하지만 드론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쵸. 액티브 트래킹을 합니다. 그쵸.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비슷한 차가 지나가도 간과나 인공지능 모델로 놓치지 않고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상의 건물입니다. 금방 보셨다시피 화면의 중심점이 여기 있었지만 대상을 이렇게 타겟을 하니까 드론이 이렇게 표적을 정렬을 하면서 얘의 위치를 계속 에임을 합니다. 이 미상의 건물에 어떤 적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 위치를 타격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영상 속에 위치는 안 나오니까 이럴 때는 보통 구글맵 열어서 비슷한 게 보이면 아 여기다 이 정도 하는 게 수준이겠죠. 그런 걸 하는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드론이 좌표를 알려주면 됩니다. 사물이나 이런 것들 지정이 되면 바로 확인이 되겠네요.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그 미션 컴퓨터 안에 지형 정보 고도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 대상과의 거리를 인지하고 그리고 그 지형 정보 데이터로 보정을 합니다. 지형의 데이터를 매칭을 시켜서 그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보통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 1차원 평면상에서는 대상과 드론의 이륙 지점이 같은 위치에서 이륙을 하면 이렇게 삼각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각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드론의 위치니까. 하지만 이 대상이 같은 평면에 있지 않고 이렇게 언덕 위에 있다. 그러면 이 뒤를 바라보겠죠. 그렇죠. 이제 과학 유튜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보정을 해줘야 정확한 위치 좌표가 나오고 보정해줄 수 있는 것도 다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드론을 제어하고 카메라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도 이런 영상 기법을 통해서 원근을 계산을 하고 이런 복합적인 계산을 지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션 컴퓨터 안에 요즘에 나오는 기술 표현을 한다면 온 디바이스 안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서 인공지능이 가미되면 온 디바이스 AI 기술이라고 표현하죠. 관련해서 이런 기술들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도 그리고 민간의 기술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점을 저희가 작년에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실제로 군과 같이 실험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점진적인 일들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많이 하게 되면 뭐 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쪽 관련된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협업을 다 하시겠네요. 뭐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협업을 위해서 제가 홍보하는 자리가 돼도 되겠습니까?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은 결국 그 고객하고 직접 맞닿아 있는 곳이 대기업이라면 벤처 회사들은 그 대기업이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게 벤처 회사의 덕목이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그래서 드론쇼 코리아 때 환영의 문을 이제 크게 열어놓겠습니다. 이번에 뭐 좀 특별하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지금 얘기하신 이런 부분 다 아마 데모도 하시고 아마 뭐 소개도 하실 것 같은데 이번 전시회는 약간 국방 컨셉으로 제가 나갈 예정이에요. 실제로 탱크 모사 탱크도 갖다 놓을 예정이고 실제로 이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현장에서도 조금 더 드리고 그리고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럼 뭐 좀 기대하는 바? 좀 예상 성과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걸 또 염두에 두고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기술은 군만 쓰는 기술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제 첫 직장이 이제 군 장교로 있었기도 하지만 군이라는 것을 되게 폐쇄적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는 게 군은 아주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군에서 검증을 받았다면 충분히 민간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속에서 표적에 대한
에서 표적을 인식하고 네. 트래킹하고 좌표를 획득하는 기술은 네. 산불의 발화 지점을 찾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쓰레기 매립이 된 곳을 드론이 쫓으면서 네. 위치를 알아낼 수도 있고 네. 실종자가 또는 도주자가 어디 있는지를 빠르게 탐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으로 민관, 군 모두 쓸 수 있는 기술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 쪽에서 이 기술에 대한 검증을 보여주고 실제로 시연을 한다면 그러다 보면 B2C까지 영역이 가지 않을까. 실제로 저희 제품을 단일 구매를 하는 고객들이 연구원들이 구매를 합니다. 연구 사업을 해야 되니까,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어떤 드론 관련된 테스트나 실증 뭐 할 때 항상 아리온이 탑재가 된다. 연구 사업을 모든 하면 아니에요? 너무 거의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려고 최대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거나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할 때 저희가 기준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좀 많이 듣고 하고 있습니다. 참가하는 기업이나 바이오 투자자에게 제안할 포인트. 아무래도 이제 이런 드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은 IT의 끝판대장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T 끝판대장. 네, 끝판대장. 뭐 드론뿐만 아니라 이런 지상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거기 안에는 ICT 기술, 뭐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 블록체인 기술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의 집합체를 결국 누가 쓸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 기술이 필요한 우리보다 조금 더 낮은 곳도 필요로 하는 기술이 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한국에서 여수에 드론 배송하고 차원 배송하고 뭐 기타 부산도 하고 뭐 여러 지자체들도 많이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을 한국에서는 검증된 플랫폼 한국이란 나라가 기술 강국이고 한국 내에서도 검증이 되었다면 해외에서도 충분히 검증이 끝났다라고 그다음에 한국 그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최근에 이제 해외도 많이 나가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셨구나. 뭐 해외에 섬이 많은 지역 같은 곳이나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굉장히 먼데 문자 배송이 빨리 필요한 곳은 우리 시스템이 똑같이 이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온프로미스 방식과 서브스크라이브 방식 두 가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서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현지의 LTE나 5G 통신망으로 드론을 원격 제어하는 것이 현지가 뭐 미국이 되더라도 한국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원격 제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미 이제 검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방 쪽이든 민간 쪽이든 저희가 한국에서 이미 실증하고 그리고 경험된 결과물을 제시를 함으로써 해외에서도 즉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저희는 드론을 많이 파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잘 만들어진 드론, 목적에 맞는 드론으로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다 보니까 다스라고. 사스는 많이 사스는 들어봤죠. 아실 건데 다스는 대표님이 만든 단어예요? 그렇다기보다는 뭐 저도 먼저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쪽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니까 어원이 근간이 뭐다라고는 솔직히 얘기는 하고 예전부터 저희가 주장은 다스는 무직연구소에서 나왔다고. 뭐 그러면 또 어느 쪽에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확실하게 말한 건 저는 필요하죠.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는 사스를 위해서를 만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라는 용어를 누가 썼냐 안 썼냐는 이런 둘째 문제고 사스라는 개념으로 사업을 한 건 맞습니다. 저도 원래 이런 학위를 논문도 사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스를 계속 지향을 했고 드론을 서비스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기 때문에 사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드론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그래서 사스를 가능하게끔 만드는 드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기 때문에 누가 했던 걸 어원은 또 서로 분쟁의 씨앗을 안 만들고 싶고 알겠습니다. 다스를 지향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드론쇼 코리아 무직연구소 아리온 화이팅! 감사합니다.